예,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모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서울의 공공재개발,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슬기 기자. 네. 공공재건축, 그러니까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걸 수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달려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통한 서울 5만 호 공급 계획에 재건축 단지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죠. 후보 단지로 대치동, 목동, 성산동 등이 꼽히는데 지어진 지 최대 50년 된 단지도 있습니다. 예. 공공재건축 기대 수익이 낮다고 본 이곳 주민들 사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엿보이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을지부터 의문이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정부가 이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아파트 호수가 무려 5만 호나 되는데 그럼 이 5만 호는 뭘 근거로 산정을 한 숫자입니까? 네, 이 5만 호에 대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26만 가구 중 20% 정도가 참여한다고 가정을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단지는 없는 상태죠. 결과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시장 조사라든지 또는 주민들과 협의 절차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정한 수치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. 네, 이번 대책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한 지 한 달 뒤에 나왔죠. 그런데 서울시와 해당 지역 여당 의원 또 지자체장들마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과연 한 달 동안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예. 자,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실까요? 공공성 강화는 필요한 방향이긴 하겠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공급 확대이거든요. 개발 주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. 물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건축 단지가 여기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13만여 호 가운데 5만 호가 이렇다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공공재건축이 난항을 겪어 주택 공급 확대가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,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보다 더 우려되는 건 뭔지 들어보실까요? 예.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내성이 생긴 데나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. 예, 지금까지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군요, 정말로. 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